핫스타, 예. 뜨거운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 안경 브랜드. 여러분, 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해서 김성태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는 뭐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었다, 조폭으로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뭐 사채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느낌이 솔직히 저한테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돈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해서 사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어쩌면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줬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돈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쌍방울 팬티 한 장에 10,000원이라고 치면 100억을 마련하려면요 100만 장을 팔아야 100억이 됩니다. 그 돈을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만약에 썼다. 근데 그 정치인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하고 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정말 닭 줬던 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뭐 제가 좀 감정이입이 네.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저께부터 이제 100만 달러. 예. 그러니까 방콕에서 잡혀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 골프장에서 잡혀서 참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표정 네. 보셨죠? 네. 그 표정이 약간 그게 이건가? 드디어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나? 예. 그러면서도 들어가면서 내 개인 돈이다 끝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날렸어요. 네. 800만 달러, 그렇죠. 거의 100억 원 예. 날렸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짠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렇죠. 이게 좀 완전히 그냥 이 누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야 네. 여기 투자해. 내가 다 해줄게. 형이 책임지고 다 해놨거든. 넌 돈만 넣어. 야, 그 괜찮아. 근데 다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김성태의 개인 계좌였던 법인 계좌였던 100억 원의 돈이 일단 확 알게 된 것만 100억 원의 돈이 움직인 것은 사실이고 그 사이에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정말 독단적으로 김성태의 돈을 땡겨서 이 사업에 넣는지 혹은 이재명의 허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혹은 이재명과 함께 플랜을 짜서 움직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렇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아예 몰랐는지 이 어떤 부분도 아직은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수사의 핵심은 결국은 알았다는 거를 증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김성태 입이잖아요. 네. 김성태 입만 있는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네. 이화영 지사만 보고서 그 돈을 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그건 이제 입장에서는 짐작인 거고. 그렇죠. 아니 예를 네. 들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김성태를 전 쌍방울 회장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김성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당시 부지사가 경기지사한테 보고하고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했을 거죠. 그런데 이제 김성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아마도 저는 뭐 안 봐도 비디오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은 모른다죠.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그렇습니다. 벌인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화영 씨 입장에서는 일종의 횡령까지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지금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불법 뇌물을 받은 걸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구속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 북한으로 간 돈은 사실은 뭐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큰 범죄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 이화영이 혼자 독박을 쓸 거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경우에 대장동도 그렇고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유동규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결국에는 유동규 씨가 마음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 지사도 지금 이제 자기 본인의 불법 뇌물 관련 재판일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이게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전 회장이 들어와서 네.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네. 다시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소위 이화영 지사가 유동규 씨처럼 좀 배신감, 네. 뭐 나만 죽으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박을 쓰느냐, 그렇죠. 공동 정범이 되느냐, 혹은 주범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기로에서 이재명 네.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는 보고를 받지 않고 나는 크게
대북 사업을 하라고 했지. 내가 김성태라는 민간 기업 돈으로 스마트폰을 조성하라고 자기는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거에 얼마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나 이거를 이제 거증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수사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단독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 한번 정리를 보시죠.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아, 자 김성태는 일단 돈을 100억 정도 보낸 것은 맞지만 이건 다 내 개인 돈을 건넨 거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방콕에서 압송대 들어올 때부터 일관되게 했던 얘기죠. 맞습니다. 개인 돈이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게 기업 돈을 빼서 썼을 경우에는 횡령, 배임 횡령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걸 피하기 위해서 저런 그 개인 돈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쌍방울이 어쨌든 기업이고 쌍방울 안에도 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저 자회사들이 이를테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통장을 개설해서 갖고 있고 법인 돈이 있으면 지금 북한에다가 저렇게 돈을 준 게 증명이 되고 나면 저 돈이 동결이 됩니다. 그렇죠. 유엔 대북 제재 위반에 맞습니다.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입장에서는 내가 몇 년 살더라도 뭐 내가 감방에서 산 게 처음도 아닌데 또 뭐 들어가서 조금 몇 년 버티지 아니 또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 감방 갔다 나와서 내 기업은 그대로 있을까? 실제로는 저런 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거라고 해요. 내가 몇 년을 살지, 그다음에 갔다 나왔을 때 내 기업은 그대로 있을지. 아니 예. 저 때는 또 기업인 마인드예요. 중요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동안 저렇게 돈을 긁어 모아서 저걸 샀겠어요? 그러니까 조폭 마인드에서 이제 기업인 마인드인 거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신 차장은 기업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기업을 갖고 기업 있는 좀 하시는가 보죠. 아니, 나는 기업은 없지만 기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뭐 조폭 자금이건 사채 자금이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김성태. 대북 송금 수시로 보고 받았다. 네. 대선 패하자 이하영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니까 김성태로서는 자기는 수시로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고 있는 걸로 알았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화영이 나를 안심시켰다. 맞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매일신문이고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게 서울신문입니다. 김성태 입이 두 개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입은 계속 이재명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얘기를 하는데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네. 그 돈 뭐야? 그거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다무니까 네. 김성태는 입이 두 개다라고 제목이 붙은 거죠. 한 번 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저게 잠깐 저게 두 개 입이 왜냐면은 지금 저게 뭐냐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콕에서 들어올 때 네. 그 비자금 관리, 자금 관리 예. 그 사람은 안 들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성태 씨가 사실은 우리 그 김성태를 찾았던 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CB 발행에 의한 변호사비 대납이었잖아요. 네. 그 부분 본인이 회사 공금 횡령한 거 네. 이런 쪽 부분에서는 철저히 입 닫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기 직전에 그 회사 자금 관리인 네. 그 비자금 관리인했던 저기 김모 이사 네. 그 사람은 금고지기 통했죠. 그 금고지기는 아예 그냥 안 들어오고 지금 이제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대북 사업 관련 얘기는 입을 털면서 자기 개인의 금고를 지키려고 한다. 아까 그래서 그 대북 제재나 북한 그것도 자기 금고를 더 지키려고 한다는 그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무슨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회사가 거덜날까 그것까지 뭐 생각하겠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성태 500만 달러를 북에다 전달을 한 후에 만나서 고맙다고 맞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을 하고 나니까 김용이 땡큐라고 말을 하더라. 예. 김용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의 아주 핵심 측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내 측근이라고 이름을 드는 사람이잖아요. 정진상이나 네.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네. 측근이라고 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정진상 씨는 저때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고 네. 김용은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이니까 다음 저 대북 예.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네. 10월 25일 날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 대북 갔다 왔을 때 발표도 대변인실 주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 서클 내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평화부지사뿐만이 아니라 정진상은 아직 안 나왔지만 김용까지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또 있던가요, 자료가? 김성태 입 열 때마다 이재명 네. 서로 모른다더니 진술이 쏟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 사건을 요 시점별로 이제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야. 하노이다의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때 정세가 어땠는데 이재명이 그때 방북을 추진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연도별로 정리를 지금 좀 해보니까 2018년 10월에 이화영이 북한에 가서 김영철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을 약속을 합니다. 2019년 초에 500만 달러를 송금을 합니다. 요거는 스마트팜, 송금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거 이제 스마트팜 관련입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27일,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열리는데 그게 결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로부터 한 3개월 후입니다. 2019년 5월 경기도에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화영 이름으로 보고서를 만듭니다. 네. 그런 다음에 2019년 11월에 김성태의 비자금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환치기를 해갖고. 네, 네. 그러니까 2015년 그 경기도의 보고서가 나온 게 딱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료도 좀 모아봤잖아요. 2018년, 2019년입니다. 2019년이겠죠. 예, 2019년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보면 네. 하노이 결렬 이후에 방북 추진했다고 해서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네. 저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적어 보십시오. 네. 전결 2019년 5월 16일 저렇게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 뭐라고 심지어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있냐면 일자리 기여라고 돼 있네요. 예.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협력 사업은 단절된 상황이었으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이걸로 딱 걸렸네. 주장하고 있는 딱 거예요. 걸렸네. 예. 예.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민주당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완전히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 이제 한민수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변인. 저 지금 화면 보십시오. 좀 체크 좀 하고 대한민국 말하지. 정부, 미국 네.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하는데 말이 됩니까? 야 어떻게 라고 찾으셨어요 저 문서? 저는 딱 걸렸네.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딱 보면은 네. 단절된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BUT 북측과의 협상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공무원 다시 좀 올린 거예요. 이게 또 심지어 비공개 보고서네요. 네네. 야,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어저께 예. 이 시작이 결국에는 네. 그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네. 강원지사랑 서울시장은 데려가면서 경기지사 안 데려가고 네. 경기지사의 나를 물먹인 거 그렇죠.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자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네. 내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저는 바로 그거죠. 100% 그랬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봐라 문재인 대통령 나랑 네. 경선 후보에서 뵙고 차기 대통령 내가 나갈 건데 네. 나는 이렇게 한다. 얼마나 그 각광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렸죠.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너의 위기는 나의 기회.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파들이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예.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래서 싫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남북 협력을 완전히 물꼬를 트는데 누가 맞습니다. 텄다? 이재명 지사가 텄다.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보낸 정황들 같은 네.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그렇죠. 돈을 이제 이재명 이름으로 송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상 네. 김성태가 맞습니다. 왜 도대체 북한에도 그렇게 많은 돈을 내었는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네. 그러니까 당시 뭐 그
뭐 북한 대북 사업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걸 또 검찰이 추측하고 있대요. 안산에 네. 태양광 사업, 예. 그 경기도 쪽에 네. 또 그쪽을 또 쌍방울에 주려고 했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가가 대북 사업도 있고 뭐 국내 사업들 여러 가지 네. 혜택을 경기도지사가 줄 수 있는 혜택들 예.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를테면 김성태 입장에서 아니 태양광 사업 내가 매덕 뭐 이런 거 뒷돈 써갖고 그쵸. 얻을 수 있는데 고작 태양광이라고 태양광 저는 너무 작죠. 너무 작긴 네, 하죠. 비코웃음 쳤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 김성태가 봤던 거는 결국은 대선 이후였겠죠. 네. 대선 이후에 근데- 더 큰 기업이 되는 거. 대북 사업 아까 우리 표 있죠.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저 김성태는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저 네. 북한의 광물 사업 독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 나노스 주식 움직여갖고 그때도 이미 주식으로 장난을 꽤 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김성태 회장이 입을 딱 다문대요. 네 지금 맞아요. 2개의 입이라고 했잖아요. 네. 딱 줬더니 입을 다무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자료 지금 말씀. 예, 요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다 사업을 엄청 벌여놓고, 예. 그러니까 저 2018년 10월 그 경기도 북한이에요. 경기도 북한 교류협력 6개항 조고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갔다 온 거고요. 네. 그리고 2019년 저거는 이제 제대로 이제 그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 협의서예요. 네. 네. 그러니까 2018년에는 경기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이 됐고 네. 저거를 위한 비용을 쌍방울이 됐고 그 다음부터 김성태 회장은 점점 이제 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방울 북한 경제협력 합의를 통해서 원산 갈마지구 개발한다. 그다음에 네. 나노스 뭐 그 저기 광물자원 개발권 네. 저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거로 이제 주가 예. 1,000원 이상 태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주가 빼먹었던 거리고. 네. 근데 그거로 1억 달러를 약 1,000억 원을 북한에 지급을 하기로 했던 거죠. 네. 근데 근데 가지는 않았죠. 가지는 않았죠. 예. 근데 상당히 많이 주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겼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네. 금고지기는 그렇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성태 회장님이 또 저 부분은 절대 입을 안 여신다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안산 태양광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북한에 돈 보낸 거 네. 외환 일반출이고 근데 지가 개인 돈이래요. 근데 회사가 국내에서 이득을 본 게 있으면 네. 검찰이 밝혀내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우리가 받았어요라고 해줄 리도 만무하고 그렇죠. 대신에 안산에 태양광 그 사업 참여할 수 있는 뭘 줬다. 네. 그러면은 이게 대가성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내 사업에서 네. 소위 말해서 못지는 작더라도 그러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네. 뭐라도 찾아내는 것도 예. 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하죠. 그런 그리고 일인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납이라는 게 결국 제3자 예. 뇌물죄의 구성 요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로서는 혜택을 준 것 혹은 혜택을 약속한 것 예. 이런 이제 정황들을 잡아내야 되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씨의 입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기도 해요.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이화영 씨가 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야, 500만 달러 뭐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했다는 대목도 있거든요. 아, 그것도 있다. 네, 비용이 이제 500만 달러, 북한이 500만 달러 요구한다. 이거 돈 크다라고. 야, 그 500만 달러가 지금 문제야? 솔깃한데요, 그러면 이게 네.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야, 그 500만 달러 돈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앞에 펼쳐질 창대한 미래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소위 말해서 약을 판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 약을 판 거죠. 네.